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리 마진율에 잡아놓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축을 조금 해놓기. 보통은 3에서 5% 정도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매출에서 그 정도를 미리 부가세로 떼놓으신다면 훨씬 대비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장 전문 동조 세무법인에서 파트너 세무사로 있는 이세연 세무사라고 합니다. 세무사의 길을 일단은 저는 원래 전공은 예중예고를 나와서 그 다음에 음악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길을 찾아보다가 예중예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교육과를 진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다른 쪽으로 알아보다가 세무사라는 직업이 좀 매력을 느껴서 또 제가 잠시 아르바이트로 세무법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를 다루고 이런 일인데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사업에 생로병사를 함께하는 느낌?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쪽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확실히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로 모든 것을 이렇게 숫자로 정량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세무사의 일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음악을 하시면 알겠지만 음악은 반대잖아요.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내는 게 사실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시키는 게. 근데 세무 쪽은 반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돈을 번 거다, 아니면은 자산이 있으면 그게 얼마짜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괴리감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 자체가 또 재밌더라고요. 추상을 뭔가 구상하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고, 또 대표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거는 세무사 되기 전에 몰랐던 건데 대표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배우는 게 또 많아서 그 부분이 정말 즐겁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납세자분들,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절세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아낄 수 있는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딱 밀착해서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근데 사실 또 하나의 역할이 더 있어요. 세무사들의 그 과세관청, 세무서와 납세자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수를 많이 걷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게 내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 안에서 가운데서 저희가 조율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대표님들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하죠. 아무래도 과세관청이 훨씬 더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일단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좀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물건값이 10만 원이면 11만 원을 받고 1만 원은 사실은 부가세 영역인 건데, 사실 보통 대표님들은 이게 내 돈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에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낼 때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렇게 큰 돈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랑 다르게 부가세는 좀 절세 그 폭이 작은 편이다 보니까 이게 더 놀라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리 마진율에 잡아놓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축을 조금 해놓기. 보통은 3에서 5% 정도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매출에서 그 정도를 미리 부가세로 떼놓으신다면 훨씬 대비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사업용 카드를 꼭 등록을 해놓자, 홈택스에. 그래야 이제 세무사가 그 줄여줄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많아진다는 거. 그 정도를 미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CEO 분들이라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 그 사업의 단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 초기 창업의 단계가 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상속하거나 뭐 그러는 과정에서의 단계가 또 있게 되거든요. 아니면 엑시트를 하시거나.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전문가가 보통은 세무사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법인으로 시작을 잘 안 하시고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면 등기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데 이것도 세무서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직장인이실 때는 모르는 모든 게 원천징수돼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가 되면 내가
일단 받고 세금을 나중에 내게 되거든요. 직장인들은 일단 떼고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세무사를 이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세무사랑 친해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연결을 많이도 해드려요. 법무사님이 필요하시면 연결을 해드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직원분들이 많아지시면 노무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무사 연결해드리고, 아니면 소송 같은 게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변호사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모든 사업자들이 이게 처음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외로우시거든요. 대표님들이 이거를 나 혼자서 그냥 뚫고 나가다 보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인에만 해도 거의 셀 수 없이 많은 대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대표님이 이 시점에 고민하는 것들이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담 같은 역할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어린 편이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상담 같은 걸 하면서 대표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홈택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단은 저희가 보통 기준으로 잡는 거는 복식후기 의무자가 되시면은 기장을 맡기시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복식후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계부식으로 쓰는 장부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유형의 장부를 이제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게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무사 사무실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좀 사이즈가 작으시더라도 만약에 그 부가세 같은 게 많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세무사를 쓰는 것이 훨씬 절세가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요즘에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마음대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세금이기도 해서 의외로 그렇게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시면 보면은 너무 엉망진창인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수정하고 그러면 또 세금을 내면서 가산세까지 내게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 환급을 아무렇게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서에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무서가 정보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근데 기다립니다. 왜냐면 당장 뭐라고 해봤자 세무서 입장에서는 별로 이득이 없어요. 한 2, 3년 기다렸다가 하면은 그만큼 가산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5년까지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오시는 게 훨씬 나은 게, 어쨌든 이 세무서와 소통하는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냥 대표님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세법을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법인에 오시는 게 훨씬 낫지만 그래도 먼저 오시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좀 훨씬 절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22년도 신고분에 대해서 좀 세무서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8천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세금이 2천만 원이 나왔다. 근데 8천만 원 벌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남는 게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매출이 8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순이익으로 따지면 한 2, 3천 정도 나온 거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2천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하신 거죠.